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에서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은행은 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요. 이번 금리 결정의 배경과 앞으로 전망,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홍경표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내용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은행이 올해 2월부터 오늘까지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3.5%로 묶었습니다. 한은 금통위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 방향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고요. 금통위 위원들의 의견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앞서 금통위는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금리를 급격하게 내려서 0.5%까지 떨어뜨렸는데요. 이후 이제 9번의 동결을 거쳐서 2021년 8월 15개월 만에 금리를 올리면서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네. 그 뒤로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다가 올해 2월 3.5%까지 올렸고요. 이후 이제 약 10개월간 현재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에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과의 격차는 2%포인트로 지난달에 이어서 역대 최대 수준이 유지가 됐죠. 네, 이번 결정이 금융시장 예상대로 나오기는 했지만 네. 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예. 성장은 여전히 부진하고 대내외 경제 환경은 아직 찬바람이 부는데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만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한은은 이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4%를 유지를 했는데요. 내년 성장률을 2.2%에서 2.1%로 낮춰 잡았습니다. 오늘 발표된 10월 산업활동 동향 통계에서도 우리나라 경제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를 보였습니다. 또 부동산 PF는 물론 금융권 전반의 연체율 상승 등 금융시장 불안이 여전한 상태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고금리 부담으로 부동산 PF 문제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GDP 대비 가계부채 흐름은 완만한 하락 흐름이다. 가계부채는 이제 속도를 조절하면서 천천히 줄이는 게 좋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의 기준 금리가 충분히 긴축 수준이라고도 했고요. 이처럼 이제 경기와 자금 시장 등을 살펴볼 때 한은이 금리를 섣불리 올리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낮아진 것도 압박이 컸던 한은의 고민을 덜어줬습니다. 미국도요. 네. 네네. 미국 연방준비제도 위원 중에서 이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일명 매파 기조의 입장을 보이던 인사들이 추가 금리 인상이 급할 것이 없다 이런 입장을 최근에 내놓기도 했어요. 네. 시장에서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뒷받침해 주는 것이죠. 또 한국은행은 물가의 경우에 당장 금리를 올릴 만큼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네네. 이창용 총재는 물가가 예상보다 다소 높아졌지만 더 빨리 내릴 것이다. 목표는 2%로 수렴하는 시기는 내년 말이나 2025년 초 정도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네, 이 여러 이유가 있지만 네. 결국 가장 큰 이유는 경기 부진 때문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게 아니라 그냥 금리를 내리는 게 더 나은 결정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지금 근데 가계부채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또 요즘에 달러 환율이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미국과의 금리 역전이 사상 최대인 건 달라지지 않잖아요.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도 여전한 상황이죠. 가계대출은 은행권과 이 금융권 모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이달에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외국인의 주식과 채권 투자 자금은 약 3조 7천억 원 순유출됐고 3개월째 자금 유출 기조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네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섣불리 경기 부양하면 부동산 가격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또 인하 사이클이 중앙은행과 시장 간 인식차가 있고 이제 시장이 앞서간다고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인하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또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도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네. 이미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 시장에서는 당분간 이 한국은행이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할 거는 보고 있어요. 물론 기대는 커졌지만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것을 확인한 후에
하느니 이제 금리를 비로 손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 사실상 미국의 우리나라 금리 수준이 달린 것이죠. 미국 금리 대기 모드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 달에 당장 이제 미국의 FOMC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때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어요. 네. 이 때문에 더 이상 올해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데 마음 놓고 동결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특별한 금융시장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이제 하느니 내년에 이제 바로 금리를 올리긴 힘들어 보입니다. 네. 네. 이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네. 네, 이게 중요하다는 설명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홍콩 H지수 ELS 손실 파문 확산. 이 홍콩 H지수 주식 연계증권인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면서 네. 은행권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점점 확산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ES 손실이 이제 시장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요. 위기의 진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특히 은행들이 이 ELS를 다른 금융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이 각 은행들의 그래서 ELS 익스포저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네, 네. 위험 노출도를 네, 말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일단 은행 전체 ELS 규모를 살펴보면 홍콩 H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한 ELS 판매 잔액은 올해 8월 말 기준 20조 5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네. 이 중 은행을 통해 판매된 잔액은 16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네, 네. 사실상 은행이 전체 금융권 중에서 직접 영업망이 상당히 튼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 판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런데 이게 주목할 점은 은행권 중 전체 판매 잔액의 절반이 이제 KB국민은행이라는 점입니다. 절반이나요? 네. 이 KB국민은행은 8조 2천억 원의 H지수 연계 ELS를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신한은행이 2조 3,700억 원, 하나은행이 2조 1,800억 원, NH농협은행이 2조 1,300억 원 등 경쟁 시중 은행과 비교해도 지금 국민은행이 거의 4배 많은 ELS를 팔아치웠습니다. 네네. 문제는 이 홍콩 H지수 하락세 내년 상반기만 최대 3조 원에 이르는 이제 원금 손실이 예상되고 있어요. 일단 은행권에서는 그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돌아야 하는 이 ELS 상품 규모가 전체 규모가 8조 4천억 원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만요. 네, 맞습니다. 국민은행은 약 4조 7천억 원 만기를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외 농협은 약 1조 4,800억 원, 신한은행은 1조 3,700억 원, 하나은행은 7,500억 원, 우리은행은 250억 원 수준이 내년 상반기에 이제 만기가 도래합니다. 네네. 이게 왜 문제냐면 이 만기가 도래하면 사실상 ELS 손실이 확정이 되는데 이 대규모 손실이 내년 상반기 발생할 이제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은행의 경우에 판매한 홍콩 H지수 관련 ELS 중에서 이미 5조 원에 육박하는 그 잔액이 손실 발생 구간에 이미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손실 발생 구간이라고 이제 여러 번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ELS라는 게 그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대량 손실이 왜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ELS라는 게 상당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저도 한번 찾아보긴 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ELS라는 이제 주가지수 등 조건이 이제 기존의 투자자들이 약정했던 범위 내에서 움직였다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 상품입니다. 네. 그런데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원금 손실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좀 상품마다 다르지만 주가지수 하락분만큼 손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투자 상품이면 그렇겠죠. 네, 그렇죠. 이게 조건이 미묘하게 다르긴 한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주가지수가 설마 30% 이상 떨어지겠어 하고 생각을 해서 안전하다 생각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 글로벌 통화 긴축으로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보였잖아요. 이 때문에 설마 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네. 지금 ELS에서 문제가 되는 이 홍콩 H지수는 이게 변동성이 높기로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줄곧 12,000선을 유지를 하다가 이후 계속 내려서 최근에는 지금 6,000선대 이하로 급락했어요. 절반 밑으로 떨어졌네요. 네, 그렇죠. 네, 네. 특히 내년 상반기는 이 2021년 홍콩 H지수가 고점을 찍었을 당시에 이제 가입했던 가입자들이 만기를 맞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ELS의 만기가 통상 3년 정도 되기 때문이죠. 네. 이제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반토막이 났는데 당시가 이제 그렇죠. 고점이었으니까요. 고점 이때죠. 이제 12,000선대인데 네네. 그러면
이 크기 때문에 약정 범위를 하회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ELS가 내년 초 손실 예상 규모가 라인 펀드 피해액인 1조 6천억 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추가 만기가 좀 내년 상반기 오는데 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ELS에 대한 경계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위험한 상품인 만큼 또 반대로 수익률은 높아서 사람들이 혹했던 거겠죠. 네. 네. 그런데 은행 중에서도 이 국민은행이 ELS를 가장 많이 팔았다고 하셨는데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KB 국민은행이 이제 우리나라 1등 은행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판 양도 많겠죠. 근데 아까 봤을 때 다른 은행하고 뭐 4배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좀 많이 났죠. 많이 나는 네. 데는 또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의 이번 ELS 사태의 이 중심에 서게 된 데는 이게 역설적 배경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 이제 과거 은행권은 2019년에 독일 국채 금리 연계 파생 상품 사태, 이제 2020년 라인 펀드 사태로 이제 불안전 판매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선례가 있어요. 네. 독일 국채 금리 연계 파생 상품의 경우에 1,000억 원대 손실을 내면서 이 금융당국이 은행별로 이제 고위험 파생 상품의 이 판매 한도를 설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DLF였었나요? 네네, 그렇죠.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이 가장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도도 넉넉하게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후에 또 벌어진 라인펀드 사태로 은행들이 궁지에 몰렸거든요. 은행권 내부에서는 당분간은 고위험 상품은 좀 자제하자 이런 분위기도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은행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그 두 사건을 유일하게 비껴간 은행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위험 파생 상품을 팔 수 있는 한도는 충분한 상황인데 불안전 판매 이슈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보니까 오히려 이 상품 판매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게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국민은행이 판매한 ELS의 경우 이게 녹인형 상품이 대부분인데요. 녹인이요? 녹인, 네. 낙인이죠. 이 낙인형이라는 게 한 번이라도 지수 조건 밖으로 벗어나면 이자도 못 받고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ELS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셈이죠. 네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위기를 비껴갔던 게 지금 와서는 국민은행 쪽엔 독이 됐다라는 셈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번 ELS 사태로 이제 금융권 위기설까지 네. 불거졌는데 금융 당국에서도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겠죠. 그렇죠. 이제 금융 당국은 H 지수 ELS 판매한 은행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돌입을 했어요. 금융감독원은 그 국민은행 현장 조사를 또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판매 현황이나 민원 대응 과정, 고객 안내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네. 또 국민은행이 ELS 판매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이 홍콩 H 지수가 고점이었던 2021년부터 원금 손실이 상대적으로 큰 이 낙인형 상품을 왜 집중적으로 팔았나? 이런 배경들도 살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국민은행의 ELS 상품 취급에 대해서 불안전 판매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고요. 네. 금감원은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이 비슷한 시기 진행하는 정기 검사에서 ELS 불안전 판매 부문을 점검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문제가 되자 은행들이 이제 홍콩 H지수 편입 ELS 판매를 이제 잠정 중단했습니다. 예. KB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중단을 했고요. 지금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이제 NH 농협은행은 이미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나오면 또 후속 보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